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청주 양서류 생태공원과 특수학교 급식시설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충주 복지타운 조성이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이 충북에서도 시작됐습니다. 경제난에 지난해보다 모금 목표액을 5% 낮췄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옛 충주 의료원이 있던 자리에 충주 지역 보건복지시설을 한 곳에 집중화시키는 사업인 건강복지타운 조성공사가 다 끝나갑니다. 이제 다음 달 초에 정식 개원될 예정인데요. 충주 구도심의 공동화 문제 해결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높습니다. 임용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때 충주 도심 상권의 중심을 이뤘던 옛 충주 의료원터. 지난 2012년 충주 의료원이 이전한 뒤 수년 동안 폐허나 다를 바 없는 상태로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가속시키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7년 만에 환골탈태했습니다. 연면적 14,000제곱미터가 넘는 대형 건물 2동이 세워져 도로 포장과 조경 공사 등 막바지 작업이 한창입니다. 모두 300억 원이 투입된 이 시설에는 위생과를 제외한 충주시 보건소가 이전되고 산재돼 있던 7개의 복지시설이 들어옵니다. 보건소에는 새롭게 설치되는 재활센터와 구강보건센터와 함께 18종류 41대의 의료장비가 확충됩니다. 다음 달 9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됩니다. 다른 센터에 도움을 요청을 할 때는 공문으로 요청을 하고 시간을 잡아야 하지만 한 곳에 모아짐으로써 시민들에게 급박하게 지원되는 문제 해결 같은 것을 바로바로 신속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설이 정식 개원되면 상주 근무 인원을 포함해 하루 평균 1,500명 정도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침체를 겪어온 지역 상인들이 거는 기대는 그래서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좋아졌잖아요. 기대도 여기 봐봐요. 여기 주차장 보통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대를 이렇게 많이 이제 갖는 거죠. 충주 구도심 공동화 현장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어온 옛 충주 의료원터가 이제는 지역 상권 활성화의 기대주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임용순입니다. 시멘트 1톤당 1,000원의 세금을 매겨 시멘트 공장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다는 이른바 시멘트세가 사실상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시멘트세를 두고 이틀 동안 논의했지만 일부 위원회의 극심한 반대로 인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계속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는 오늘로 예정된 일정을 마무리해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는 남은 20여일 동안 추가 소위가 열리지 않으면 시멘트세는 자동 폐기 절차를 밟습니다. 연말을 맞아 주변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며 따뜻한 온정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시작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이 내년 초까지 사랑의 온도탑 100도를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하얀 천에 가려져 있던 사랑의 온도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올해도 희망 나눔 캠페인이 온도탑 100도 달성을 위한 73일 동안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모금 목표액은 75억 8천여만 원으로 7,500여만 원이 모일 때마다 온도탑 온도가 1도씩 올라갑니다. 최근 어려운 지역 경기를 감안해 모금액 목표를 지난해보다 5% 낮게 잡았습니다. 저희 한돈인들이 지금 많이 힘들긴 하지만 소외계층 분들이 추운 겨울 나는데 삼겹살이나 전지 드시고 많이 힘내셔서 좀 건강하게 겨울 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음 달 4일부터는 영동을 시작으로 청주와 충주 등 도내 11개 시군을 돌며 순회 모금 행사도 이루어집니다. 기부 희망자는 모금 행사장이나 읍면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MBC 충북 등 방송사를 통해서도 성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이 나눔의 문화가 다른 지역보다도 많이 또 확산되어 있고 또 우리 공동모금회하고 이 봉사자들이 또 열심히 노력하면은 어렵게 또 달성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내년 1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기관, 단체의 참여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충청북도가 한파 취약계층을 위한 재해 구호기금을 각 시군에 보냈습니다. 1억 원의 구호기금은 연탄과 담요 등의 보온 물품과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운영하는 한파 쉼터 난방비 지원에 사용됩니다. 한파 대비를 위해 충청북도가 재해 구호기금을 지원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과의 경제 갈등 여파로 다음 달 1일부터 청주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일본 정기 노선의 운항이 중단됩니다. 현재 청주공항에서 유일하게 오사카 경유, 괌 노선을 운항하는 제주항공은 지속적인 승객 감소에 따라 내년 3월 말까지 운항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사카 경유 괌 노선은 지난해 첫 취항의 80% 수준의 예약률을 보이다 일본과의 경제 갈등 이후 승객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지난 9월 이스타항공에 이어 제주항공까지 비운항을 결정하면서 당분간 청주공항에서는 일본을 오갈 수 없게 됐습니다. 오늘 충청북도 교육청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첫날부터 독단적인 행정과 부실한 자료 제출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시각장애 학생의 자립을 돕는 청주 맹학교. 자체 급식 시설이 없다 보니 학생 급식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위탁 급식이 이루어지던 복지시설에서 학생 급식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도 받았습니다. 급식 시설을 마련해서 급식을 제공하지 않으면 장애 학생들에게 안전적인 급식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자체 급식소가 없는 충북의 특수학교는 모두 5곳.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특수학교 급식소 설치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행행도리를 주장하는 우리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기존에 이제 특수학교에서 급식소 설치에 대한 특별한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비방님, 그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3년째 교육청에 와서 주장을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독단적인 행정도 문제가 됐습니다. 학생수련원 제천분원은 통나무 집을 짓겠다고 예산을 받아놓고 의회와 별다른 협의도 없이 시멘트 집을 지었다며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의 그 행정이 항상 그렇게 주먹구구식인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개인 집도 이렇게는 짓지 않습니다, 부감님. 도교육청의 부실한 자료 제출 문제로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교육감이 행정사무감사를 이틀 하는지 하루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착각을 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 저조한 특수학교 취업률과 학교별 교육경비 격차 문제, 성고충 심의위원회 부실 운영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10년간 민간 위탁을 해오던 청주 양서류 생태공원이 최근 청주시의회 동의안 부결로 직영체제로 전환되게 됐는데요. 시민단체와 일부 주민들의 반발에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작심하고 방만 운영에 대한 질타를 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청주 양서류 생태공원의 주먹구구식 운영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시의회는 사업계약서상 위탁업체에서 청소 등 공원 유지와 관리 전반을 맡기로 해놓고 왜 실제 청소는 별도 수당을 받는 시니어 클럽이 다 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 청소라든가 그 관리를 민간 위탁 수탁자가 하지 않고 지금 시니어 클럽에서 거의 모든 걸 운영을 했어요. 또 4년간 위탁금 750여만 원이 시니어 클럽 노인들의 식대와 간식비로 쓰였고 자원봉사자들이 공원관리 명목으로 투입돼 초과 예산 900만 원이 쓰였다며 관리 감독을 아예 안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청주시는 일단 부적절하다고 인정했습니다. 회계본 건 식비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추징 환수할 조치입니다. 그러나 청소 명목으로 지급된 게 없기 때문에 시니어 클럽에서 청소를 했어도 행정상 문제는 없다는 취지로 답하자 위원들은 청소와 관리 업무가 주 업무가 아니라면 교육과 모니터링만을 위해서 굳이 8명의 인건비를 주고 위탁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교육하고 그 생태 모니터링하고 프로그램 운영 요거로만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굳이 이렇게 위탁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관리할 거 아니면? 또 시니어 클럽 간식비가 주말에 지급된 점, 한 업체에 줄곧 계좌이체로 지급한 점, 승인 없이 지출부터 한 점 등 줄줄이 운영의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2017년도에도 국정감사실에 이게 지적된 사항이에요. 네? 18년도에도 똑같이 동일 회사에다가 계좌이체했다는 것은 이건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지난 10년간 35억 원을 들인 청주 양서류 생태공원. 청주시의회는 전국 모범 사례로 출범했던 생태공원의 성격이 변질됐다며 민간 위탁 부동의 뜻을 다시 한번 확고히 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MBC 충북 특집 다큐멘터리 I am 비너스가 오늘 밤 11시 10분부터 65분 동안 MBC TV와 유튜브 안녕 MBC 충북 채널에서 방영됩니다. I am 비너스는 지금까지 방송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여성의 성을 다양한 각도로 조명해 오래된 편견과 싸우면서 자신의 몸과 성에 대해 알게 되는 여성들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천의 한 야산에서 70대 노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5분쯤 제천시 봉양읍의 한 야산에서 70대 노부부가 숨져 있는 것을 인근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사는 노부부는 지난 9월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유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주의 고등학교에서 교감이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 9월 고등학교에서 교감이 여학생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했다는 피해 학생 부모의 신고를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해당 교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MBC 충북 11월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청주 방송국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토론회에서 청주 현안이 많이 다뤄지고 있다며 청주뿐 아니라 도내 다른 지역의 현안도 심도 있게 다뤄 균형 발전에 힘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연말연시를 맞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기획을 통해 사회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충북 도민대상 수상자 5명이 선정됐습니다. 도민대상 심사위원회는 지역사회부문의 박종규 복지재단 이사장, 산업경제부문의 이우신 청주 로컬푸드협회장, 선행봉사부문의 김기명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을 선정했습니다. 또 문화체육부문에서는 유기현 충북문화원 연합회장과 이중근 전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이 공동 수상했습니다. 송재빈 충북 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가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송재빈 후보자에 대해 테크노파크 원장을 맡기에 적격하다고 의결했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